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예술은 때로 감동을 주고 때로 위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그 예술이 누군가와 나눔이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 따뜻한 계획을 실천해가고 있는 김찬우 문화예술 기획자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많고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문화예술 기업 예나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저는 사실 오기 전에요. 작곡하시고 지휘하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약간 되게 헬쓱하고 하얗고 창백하고 막 예민하게 생기고 이런 분이어서 오늘 이분이랑 어떻게 방송을 하지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 배우 하덕원 씨인가요? 그 야구 선수셨던 그분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도 운동을 좀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방구석에서 이렇게 계속 곡을 쓰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계속 밖에 나가고 싶고 좀 운동도 하고 싶고 하는데 좀 어쩔 수 없이 또 곡을 써야 될 때는 며칠 동안 방에서 곡만 쓰기도 하고 해서 저랑은 좀 잘 안 맞지 않았나. 실내 전공인데 네,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실외 네, 활동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훨씬 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지덕체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금 문화예술 기획자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예술 활동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 기획 활동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전공이 음악 전공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요. 네네. 이제 대학원에 가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요? 네, 지휘 전공이면 뭐 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다 던지고 막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렇게 이제 똥덩어리 막 이런 거. 그리고 무서운 지휘자님들도 계시고요. 네네네. 이제 물론 이제 카리스마를 갖춘 지휘자님도 계신데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휘를 할 때 지금도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부드러운 지휘자. 네, 그래서 뭐 한번 다시 해볼까요? 뭐 이렇게 너무 좋아요. 뭐 좀 부드러운 지휘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 깎게 물고 다시 해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외모가 좀 되게 부드러우시고 밖에서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민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죠? 네, 또 예민할 땐 예민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술 활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문화 기획자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조금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제 이걸 제가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막상 30대에 들어서니까 이게 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뭐 이제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은 좀 이렇게 직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은 뭐 호봉도 오르고, 맞아요. 네, 뭐 연금도 되는데 예술인들은 일단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예술인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예술을 전공하실 때까지 그 들어간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학비도 비싸잖아요. 네, 예대는. 학비도 다른 인문학 계열에 비해서 또 네.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악기 하시는 분들은 또 악기도 사야 되고. 그러려면 또 차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악기 들고 다녀야 되니까. 맞아요. 잘하시네요. 큰 악기들은 또 차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또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우기 위해서는 또 레슨비를 따로 지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연습실 이런 렌탈비도 있어야 되고 뭐 또 이제 성악이나 이렇게 악기 하시는 분들 또 반주자 선생님을 따로 이제 또 섭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너무 큰데 막상 이제 그런 걸 들여서 저희가 배우고 사회에 나왔는데 그 투자 대비 이제 수확물이 너무 좀 이제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개선을 해봐야겠다. 근데 이게 개인이 움직였을 때보다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좀 움직였을 때 어떤 그런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그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술이란 게 그 약간 취향의 끝판왕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고민이 같이 제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좀 국가에서 이렇게 전 국민의 취향을 좀 드높이기 위해서 좀 지원 같은 게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지원 아까 얘기해서 말이 나오는데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 이 기획자로 돌아서셨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예술 기획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기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조금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부터 어려워. 네, 맞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저희는 이제 프리랜서로 그냥 이렇게 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을 뿐인데 어떤 뭔가 서류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이거를 나 혼자 하긴 좀 어렵고 먼저 이렇게 기업을 차린 선배님들이나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조금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네. 그렇게 했더니 주변에 또 아는 기업 대표님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오. 취지를 이제 그 제도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아직 회사를 안 차린 기업들에게 네. 6개월간 이렇게 컨설팅과 교육을 해주고 이게 사회적 기업을 차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였는데 제가 마침 또 운 좋게 거기에 또 선정이 돼서 네. 6개월 동안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기업을 차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취지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네. 기업의 어떤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취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문화예술 기업의 취지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을 차리게 되었고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3년 차인 문화예술 기업입니다. 와, 3년 차인데 굉장히 뭔가 자리 잡힌 듯한 이 대표님의 특유의 그 차분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한 13년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기획자 일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만 들어도 뭐 이게 가능한가 막 이런 기획들이 많더라고요. 꽤 많이 그래서 하셨죠. 네.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시도된 적 없는 그런 이제 새롭고 좀 참신한 이런 문화예술 네네.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ESG와 예술을 접목한다든지, 네. 아니면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또 이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예술인들을 이렇게 무대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또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이제 AI죠. 네. AI와 예술을 어떻게 하면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조금 상상이 되고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ESG랑 예술이 어떻게 네. 그게 일단 저희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네네. 이제 ESG와 접목했던 프로그램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요. 네. 이제 가장 쉬운 프로그램이 집을 잃은 늑대와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네. 이제 흔히 저희가 아는 아기 돼지 삼형제 네. 동화에 이제 네. 저희가 좀 각색을 입혔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너무 환경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좀 파괴하다 보니 숲속의 늑대가 집을 잃은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네요. 네, 이제 피해자가 바뀐 그런 네네. 스토리죠. 그래서 늑대가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들을 만나면서 너희 뭐 재활용도 좀 잘하고 뭐 전기도 아껴 쓰고 물도 아껴 쓰고 하면서 이제 좀 설득을 하면서 아기 돼지 삼형제들이 조금 이렇게 더 환경을 위해 이렇게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음악극이고요. 네. 이제 그 음악극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 작곡부터 음악, 연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창작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 음악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ESG랑 어떻게 됐는데 아기 돼지는 결국에는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였다는 네, 거기서는 바로 이렇게 반대됐는데 네. 그래서 약간 트위스트 됐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공연들이 또 이거 말고도 소개해 주신 것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작곡 수업을 기획하셨다고 해요. 네. 이 성인도 작곡하려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어린이 작곡 수업이라니까 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나를 주제로 네, 아이들이 맞습니다. 직접 작곡, 작사하는 수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지원 사업 중에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라고 작년 이제 23년도에 네. 광주문화재단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작곡가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속 멜로디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를 주제로 한 주변의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써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0명의 네. 학생들이랑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되게 수줍어하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저희랑 좀 소통이 안 되는데 이제 시간이 저희가 그거를 한 3개월 이상 운영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선생님들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데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슬슬 꺼내더라고요. 뭐 친구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할머니 얘기, 뭐 동생 얘기, 뭐 나는 뭐 아니면 무슨 게임을 좋아해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소재로 이용해서 가사를 쓰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도 청년 예술인 작곡가분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곡 쓰는 법들을 쉽게 설명을 해주고 네, 그 쓰인 가사에 이제 곡을 붙였죠. 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가사들을 저희 이제 선생님들께서 MR로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MR 위에 이제 저희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이 직접 노래를 불러가지고 발표회 때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들려주고 네. 그게 굉장히 또 아이들의 그 어떤 순수한 그런 예술성이 또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발표회도 엄청 감동적이었다고 하던데요. 그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 만약에 제가 제 동생에 대해서 가사를 쓰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벌써 슬퍼. 네, 동생을 초대해서 이제 그 앞에 두고 이렇게 작품을 보여주니까 물론 이제 동생들이 슬퍼하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부모님들과 이제 네. 어르신들이 많이 슬퍼하셨죠. 아, 그러셨구나. 네. 저만 또 너무 영화 속 얘기를 생각한 것 같은데 ACC에서도 또 진행된 공연이 있다고 해요. 뭐 광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뭔지 알 것 같아요. 5월 어머니의 노래 공연이 또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번 공연은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5월 어머니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획자로 참여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무대 감독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공연 기획이나 어떤 무대 기획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소개로 이제 5월 어머니 노래 무대 감독을 한번 맡아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네. 제의가 들어와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무대 감독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네네.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이런 것들의 무대 기획자가 아무래도 감독 역할도 많이 하다 그쵸, 보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무대 감독을 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5월 어머니들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네. 그것도 울어. 네, 그래서 정말 무대 뒤에서 또 혼자 이렇게 울진 않았지만 네. 많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작곡하신 것 치고 너무 감정이 메마르신 거 아니에요? 네, 농담입니다. 그 일본에서도 공연을 오사카에서 하셨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공연이었어요? 아, 네. 5월 어머니 노래를 저희가 5월에 ACC에서 한 번 하고 네네. 6월에 이제 일본 오사카에 가서 이제 한 번 하는 일정이었는데요. 네네. 그 일본에 가서는 이제 제가 공연을 하루 했는데 좀 네. 일정이 촉박해가지고 좀 몸이 많이 힘들긴 했지만 제가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게 저희 5월 어머니 노래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일본과는 혹시 맞지 않아서 일본인들이 좀 이렇게 공감을 못 해주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또 막상 무대를 시작하고 보니 객석에서 또 일본 관객분들이 많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술은 국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감동을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또 큰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청년 예술가들과 지금 계속 공연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지역 속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또 네. 운영하고 계신 입장에서 그 지역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뭐 유명한 연주자 예를 들어서 조성진이나 이문찬 네네. 그리고 뭐 유명한 연주 단체가 와서 연주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웃돈을 얹어서라도 공연 관람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어떤 이런 예술 프로그램들을 좀 올렸을 때 무료로 초대를 해도 관객들이 잘 와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또 이제 이렇게 힘들게 공연을 올렸을 때 관객이 많은 게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문화 이제 기획을 하면서 가장 큰 마지막에 종점의 가장 큰 힘든 점은 관객을 어떻게 유치할까라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저희 KCTV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이제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에서 이렇게 청년 예술인들이 어떤 공연을 올리고 또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예술을 느끼고 감상하는 이런 능력도 좀 굳은 그 공력이 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뭐 물론 대가들의 공연을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대가들의 공연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가야 되지 않나. 네. 그러기 위해 또 지역의 예술가들이 또 존재하시고 네. 충분히 좋은 공연이니까 가깝게 예술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또 그 관객 유치 말고 또 힘든 부분은 또 없으실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네.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네. 그래, 진짜. 저희가 사실 하고 싶은 공연이나 하고 싶은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제 항상 이제 이게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라는 이제 질문에 항상 이제 막히죠. 거기서. 네. 뭐 쉽게 말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뭐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이런 곡들을 한번 올리고 싶어요. 그럼 네. 여기서 만약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인원이 100명 정도가 필요한데 네. 이 100명한테 들어갈 인건비며 그리고 또 어떤 대관료 그리고 연습 뭐 장소도 마땅치 네, 않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시나 아니면 부에서 이런 지원이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광주가 문화예술 도시라고 맨날 내세우긴 하는데 물론 지원을 당연히 많이 해주시겠지만 지원은 많이 있어요. 지원은 많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걸로 충분한가, 그걸로 과연 문화예술 도시라고 대표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예술가들이 있으면 부족한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청년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힘든 순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래 내가 이 맛에 예술하지, 이 맛에 지역에서 활동하지 이런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뿌듯한 순간도 있으신가요? 이제 가장 최근에 저희가 네. 그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저희 천변에 있는 동구 DM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전남대학교 교수님들과 작은 음악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하고요? 네네. 어떻게 저희 또 기획사랑 교수님들하고 또 뜻이 맞아가지고 네네. 교수님들께서 흔쾌히 움직여 주셔서 DM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저번 달 공연 때 이제 첼로 나윤주 교수님의 첼로 독주였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노부부께서 네. 그 공연을 그냥 정말 무심코 오셨더라고요. 그냥 모르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공연이에요 하시다가 이제 첼로 공연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공연은 유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보셨는데 공연이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서 너무 힐링하고 간다고 이렇게 좋은 공연이 있으면 뭐 저희한테 문자로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면서 핸드폰 번호를 주고 가셨어요. 네. 정말 그런 내용도 이제 감동적인데 제가 이제 그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오진 않았어요. 네. 네, 그냥 이렇게 계속 오는 정보니까 네. 네네.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네. 거고, 네, 그분들도 뭐 이렇게 하다가 뭔가 꽂히는 게 또 딱 있으면 가시겠죠. 네. 요새 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그 고민이 뭘까요? 일단 저희가 문화예술 기업이긴 한데 저희가 네. 이제 주로 공연 위주로 이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공연장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기 그 유스케어에 금호아트홀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네네.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큰 공연장 말고 그 중소규모의 공연장들이 광주에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광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이나 아니면 ACC의 극장 2 같이 네. 이제 제가 100석에서 한 300석 정도 되는 중소규모의 공연장이 네. 많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대관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좀 이렇게 시에서 좀 이렇게 뭔가 문화예술 사업에 좀 관심을 갖는다고 하신다면 네. 조금 이렇게 음향이 좋은 그런 중소규모의 공연장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문화도시 광주인데 네. 아, 진짜. 그거는 뭐 하나라도 똑바르게 좀 음향이라도 제대로 해주시던지 뭐 이렇게 네. 하면 얼마나 제가 너무 공격적이었나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네,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한데 늘 뭐 정말 이 광주 쪽에 훌륭한 예술인들도 많고 훌륭한 예술인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그만큼 음향이나 뭐 이런 조건들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늘 아쉬움이 네, 예술을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그 얘기를 딱 해주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고 네. 또 광주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뭐 이런 큰 그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일단 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핫한 아이템이나 핫한 것들이 다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집중이 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틀을 좀 한번 깨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 이렇게 유행을 하는 것들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지역에서 뭔가를 유행시켜서 수도권으로 가고 그게 또 이렇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번 이렇게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역적인 정말 사소한 이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큰 이야기잖아요. 네.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앞으로 저도 계속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지역에서 청년 예술인들과 그리고 또 예술인 선생님들과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힘들게 공연이나 전시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공연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인별그램 주소를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은 김찬우 문화예술 기획자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술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지고 따뜻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작은 공연을 만들고 따뜻한 메시지를 나누며 문화의 씨앗을 심어가는 그 발걸음이 광주를 더욱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술로 나눈다 철학이 앞으로 광주를 더욱 기대되는 예술 도시로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